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 선생님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치가우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통 다르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 치가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치가우 사용법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치가우의 쓰임 첫 번째,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입니다. 친구의 머리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말하죠. 모모, 너 오늘 어딘가 다른 것 같아. 모모짱, 아나타 쿄 노코가치가. 이렇게 치가우는 비교 대상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치가우는 이럴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치가우의 쓰임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이 틀린 답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나타노 코타에와 치가우, 너의 답은 틀려 라고요. 이번에는 다르다가 아니라 잘못되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 두 가지 의미의 표현을 치가우로 모두 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보너스 치가우 표현. 치가우, 우로 끝나면 동사이지만 이것을 명사로 쓰면 치가이가 되는데요. 평소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나는 동생과 1살 차이다. 차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치가이를 가지고도 말해볼 수 있어요. 와타시와 이모토도 이코 치가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모모짱, 아나타 쿄 도코가 치가우. 모모짱, 아나타 쿄 도코가 치가우. 두 번째 표현, 아나타노 코타에와 치가우. 아나타노 코타에와 치가우. 세 번째 표현, 와타시와 이모토도 이코 치가이다. 와타시와 이모토도 이코 치가이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 선생님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까라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라에 담긴 세 가지 표현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일본어를 조금 배워봤다면 나니나니 까라, 나니나니 마데 라는 구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까라 사용법 첫 번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뭐뭐부터 또는 뭐뭐에서 라는 뜻으로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에까라 학교마데 라고 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라는 뜻인데요.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 라는 말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이에까라 학교마데 도노그라이 카카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어디어디에서 라는 의미로 까라를 써보면 한국에서 왔습니다를 한국까라 기마시다 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라는 말을 할 때 장소 플러스 까라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까라 앞에 꼭 장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까라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언제부터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교와 1시から始まります라고 하면 수업은 1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의미로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말로 까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디에서, 언제부터 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까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까라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까라 사용법 세 번째, 今日は暑いから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る. 제가 방금 暑いから라고 했는데 이때 까라는 무엇무엇부터 라는 뜻일까요? 정답은 X, 아닙니다. 까라 앞에 명사가 아닌 동사, 형용사가 오면
무엇 무엇이니까 무엇 무엇이어서 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까라는 무엇 무엇이니까의 의미로 오늘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라는 뜻의 까라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까라 잘 알고 사용해야겠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家から学校までどのぐらいかかる? 家から学校までどのぐらいかかる? 두 번째 표현韓国から来ました.韓国から来ました. 세 번째 표현授業は1時から始まります. 授業は1時から始まります. 네 번째 표현今日は暑いから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る. 今日は暑いから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る.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무엇 같은을 나타낼 수 있는 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통은 나니나니 미타이 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미타이를 제외하고도 나니나니 라시, 나니나니 뽀이로도 이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셋 다 뭐뭐 같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럼 위 표현들의 사용법 알아보러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표현, 미타이다는 단순한 비유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고도모 미타이니 준수이다 라고 하면 아이처럼 순수하다 라는 뜻으로 이때 미타이다는 뭐뭐처럼 무엇 같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표현, 뽀이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타치 나노니마다 고도모 뽀이 라고 하면 20살인데 아직 어린아이 같아 라는 의미로 앞에 미타이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타이다와 뽀이는 다른 뉘앙스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아노 스카토 야스이 미타이다요 라고 할 때의 미타이다는 저 치마 싼 것 같아, 싸다는 것 같아 라는 뜻이 되지만 아노 스카토 야스뽀이 라고 할 때의 뽀이는 저 치마 싸 보여 라는 뜻이 됩니다. 두 가지 표현의 의미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나니나니 라시입니다. 라시는 명사 뒤에 붙어서 무엇 답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배운 무엇처럼 무엇 같은과는 미묘하게 의미가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는 남자다워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와타시노 카레시와 오토코라시 라고 말해보는 것으로 라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고도모 미타이니 준수이다. 고도모 미타이니 준수이다. 두 번째 표현 하타치 나노니 마다 고도모 뽀이. 하타치 나노니 마다 고도모 뽀이. 세 번째 표현 와타시노 카레시와 오토코라시. 와타시노 카레시와 오토코라시.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스루라는 동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스루는 무슨 뜻인가요? 하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스루, 꼭 무엇 하다 라고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루 사용법 예문으로 함께 알아볼게요. 今度こそ絶対合格する. 이번에야말로 꼭 합격한다 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스루, 꼭 무엇 한다 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는 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일본어 동사의 원형은 한다 라는 뜻 외에도 뭐뭐 할 거다 라는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그 쓰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루뿐 아니라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시타와 히사시부리니 토모다치 니 아우요 라고 하면 내일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 볼까요? 今日は 오이시이 모노 타베르 라고 하면 오늘은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알아둔다면 활용하기가 쉽겠죠. 현재형과 미래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 합니다를 뜻하는 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타와 에가 오미마스 라고 하면 내일은 영화를 볼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미마스를 봅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볼 거예요 라는 미래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무엇 할 거야와 할 거예요는 모두 동사의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今度こそ絶対合格する 今度こそ絶対合格する 두 번째 표현 明日は久しぶりに友達に会うよ 明日は久しぶりに友達に会うよ 세 번째 표현 今日はおいしいもの食べる 今日はおいしいもの食べる 네 번째 표현 明日は映画を見ます 明日は映画を見ます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좋아한다는 표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많이 알고 있는 건 스키이지만 스키 외에 쓸 수 있는 좋아한다는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나타 노 코토가 스키 데스. 당신을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아나타 노 코토가 기니나리마스. 마찬가지로 당신을 좋아해요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스키다와 키니나루 어떻게 다를까요? 스키다는 말 그대로 좋아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니나루는 신경 쓰이다, 마음에 걸린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니나루 라는 표현을 써볼 수 있겠죠. 또 하나, 기니나루와 비슷하게 생긴 기니스르 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기니스르는 신경 쓰다, 걱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손나코토 기니스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라는 의미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르 뒤에 붙은 나는 하지 마 라는 뜻이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아나타 노 코토가 스키 데스. 아나타 노 코토가 스키 데스. 두 번째 표현 아나타 노 코토가 기니나리마스. 아나타 노 코토가 기니나리마스. 세 번째 표현 そんなこと気にするな. そんなこと気にするな.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조사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표현 나니나니 니와 나니나니 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조사 정말 비슷하지만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확실하게 구별하고 넘어가 볼까요? 조사 나니나니 니는 무엇에, 나니나니 데는 어디에서 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학교에 갑니다는学校に行きます일까요? 学校で行きます일까요? 정답은 学校に行きます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는 学校に勉強します일까요? 学校で勉強します일까요?
이때는 학교대 뱅교시마스가 됩니다.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무엇무엇에 라고 할 때에는 나니나니니, 어디어디에서 라고 할 때에는 나니나니 대를 사용한다는 것 꼭 잊지 말고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이 조사 니와 대는 이 뜻 외에도 다른 의미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니나니 니는 어디어디에 말고도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라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어를 말하고 싶을 때 토모다치니 탄조비 프레젠토 모랐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니나니 대도 어디어디에서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라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버스로 학교에 갑니다 라는 말을 바스데 학교니 기마스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니는 어디어디에 또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으로, 대는 어디어디에서 또는 무엇무엇으로 라고 사용하는 조사라는 점, 두 가지 조사를 구분하는 것 많이 어렵지 않겠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학교니 기마스, 학교니 기마스. 두 번째 표현, 학교대 뱅교시마스, 학교대 뱅교시마스. 세 번째 표현, 토모다치니 탄조비 프레젠토 모랐다. 토모다치니 탄조비 프레젠토 모랐다. 네 번째 표현, 바스데 학교니 기마스. 바스데 학교니 기마스. 이제는 니와 대, 비슷하더라도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해 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꼭 놀러와 주세요. 민나 오츠카레사마. 안녕하세요. 히커스 일본어 최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나니나니 리로 끝나서 다 똑같아 보이는 의성어 의태어 표현들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의성어 의태어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일본어가 더욱 유창해 보이겠죠? 그럼 오늘 배울 표현 4가지 함께 알아볼게요. 읍가리, 갓가리, 식가리, 피타리. 리로 끝나는 4가지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 많지 않으셨나요? 4가지 표현 모두 나니나니 리로 끝나지만 이 표현들은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읍가리는 깜빡이라는 표현이에요. 뒤에는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의 와스레르라는 동사가 주로 함께 붙습니다. 카레시노 탄조비오 읍가리 와스레테 시마tta요. 남자친구 생일을 깜빡 잊어버렸어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깜빡 잊어버렸어 라는 표현은 평소에도 정말 많이 쓰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읍가리 와스레테 시마tta 라고 말해보면 좋겠죠? 참고로 읍가리는 무엇 하다는 의미인 스루와 함께 사용해도 깜빡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아시타노 테스토 읍가리시타 라고 하면 내일 시험 있는 거 깜빡했어 라는 표현이 된답니다. 두 번째 표현, 갓가리는 실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뒤에 스루를 붙여 갓가리스르 라고 하면 실망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주의를 주고 싶을 때 고레이조 갓가리 사세나이데 쿠다사이 라고 말하면 된답니다. 세 번째 표현, 식가리는 착실한, 단단한, 정확한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식가리시대 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똑바로 해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식가리를 사람에게 붙여서 아노코와 식가리 시테이르 라고 말한다면
저 아이는 착실하다, 야무지다 라는 긍정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핏다리라는 표현인데 요 핏다리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소노보시 핏다리다네, 그 모자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에요.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이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핏다리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카레시노 탄조비오 우까리 와스레테 시마tta요. 카레시노 탄조비오 우까리 와스레테 시마tta요. 두 번째 표현, これ以上がっかりさせないでください。これ以上がっかりさせないでください。세 번째 표현, あの子はしっかりしている。あの子はしっかりしている。네 번째 표현, その帽子ぴったりだね。その帽子ぴったりだね。 어떠신가요? 이제는 비슷한 이 네 가지 부사, 현지인처럼 유창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꼭 놀러와 주세요. 민나 오츠카레사마.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의성어 의태어 표현 2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응자리, 기리기리, 돈돈이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듣기만 했을 때에는 귀여워 보이는 이 표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아는 만큼 유창해 보이는 의성어 의태어 부사 표현들 사용해 보러 함께 가볼까요? 첫 번째, 응자리는 지긋지긋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 지긋지긋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소츠키노 카레니와 모 운자리 데스라는 말을 이럴 때 써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소츠키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인데요. 거짓말쟁이인 그에게는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응자리는 지긋지긋하거나 진절머리가 나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부사 표현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응자리를 적절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기리기리입니다. 이 표현은 빠듯빠듯 또는 아슬아슬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떠한 시간이나 기한을 아슬아슬하게 맞추거나 남겨두었을 때 우리는 기리기리를 사용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기리기리 마니아이마시다. 여기서 약속은 약속, 마니아우는 맞추다 라는 의미인데요. 약속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췄습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기리기리 잘 기억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동동입니다. 돈돈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점점 무엇무엇해지는 상황을 나타내서 점점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돈돈입니다. 고도모가 돈돈 오키쿠나르 라는 말은 아이가 점점 자란다 라는 뜻으로 점점이라는 의미의 돈돈을 사용해 본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쿵쿵이라는 의성어 표현인데요. 문을 쿵쿵 두드리다, 쿵쿵 뛰어다니다 할 때의 쿵쿵을 의미합니다. 문을 쿵쿵 두드린다는 그럼 어떻게 말해 볼 수 있을까요? 문은 도아, 두드리다는 타타크니까 도아오 돈돈 타타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우소츠키노 카레니와 모 운자리 데스. 우소츠키노 카레니와 모 운자리 데스. 두 번째 표현, 약속이 기리기리 마니아이마시다.
약속にギリギリ間に合いました。세 번째 표현. 子供がどんどん大きくなる。子供がどんどん大きくなる。네 번째 표현. ドアをどんどん叩く。ドアをどんどん叩く。 어떠신가요? 자주 쓰이는 세 가지 부사 표현들, 이제는 뉘앙스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꼭 놀러와 주세요. 민나 오츠카레사마.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문장 끝에 붙여주는 표현들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회화체 표현에서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니 확실히 알아둔다면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일본어 사용법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아메가降っていますね. 아메가降っていますよ. 아메가降っているんです. 방금 말한 세 개의 표현, 어느 부분이 다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같은 내용으로 끝부분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렇게 끝부분이 달라지면 같은 말이라도 다른 뉘앙스의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표현, 아메가降っていますね라는 표현은 무엇 하네요 라는 의미로 은근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라는 말을 할 때 보통은 상대방의 그렇네요 라는 동의의 대답을 예상하는 것처럼 아메가降っています네를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대답으로 그렇군요, 그렇네요 라고 동의의 표현을 해줄 때에도そうですね라는 말로 나니나니 네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아메가降っていますよ에서 요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하는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그냥 아메가降っています라고 말하면 비가 내립니다 라고 딱딱하게 말하는 느낌이 나는데 아메가降っていますよ라고 하면 비가 내리네요 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요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표현, 아메가降っているんです에서 은 데스는 무엇이거든요 라는 표현으로 어떠한 사정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라는 말을 했을 때 비가 내리거든요 라는 말로 기분이 안 좋은 사정이나 이유를 말한다면 아메가降っているんです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 방금 전에 배운 나니나니요를 여기에 붙여보면 더욱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메가降っているんですよ라고 말이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게요. 아메가降っているんです. 아메가降っているんです. 아메가降っていますね. 아메가降っていますね. 아메가降っていますよ. 아메가降っていますよ. 조금씩 다른 세 가지 종조사 표현의 뉘앙스 차이,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해보면 더욱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꼭 놀러와 주세요. 민나 오츠카레사마.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무엇 무엇만, 무엇 무엇뿐을 의미하는 두 개의 표현, 다케와 바까리라는 표현을 살펴볼 텐데요. 두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다케와 바까리, 둘 다 무엇 무엇만, 무엇 무엇뿐이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디에서나 함께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보통은 문장 앞에 주구장창을 넣어서 성립이 된다면 바까리, 표현이 어색해진다면 다케를 사용해서 다케와 바까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문으로 함께 알아볼게요. 바까리와 다케의 차이 첫 번째, 今日だけ休みます. 오늘만 쉬겠습니다. 게임 바까리 시테이마스.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다케를 쓰고 어떨 때 바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주구장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주구장창 게임만 합니다는 자연스러우니까 바까리를 넣어 게임 바까리 시테이마스. 주구장창 오늘만 쉬겠습니다는 어색하니까 다케를 넣어 쿄다케 야스미마스.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다케와 바까리 구분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바까리와 다케의 차이 두 번째, 야사이 바까리 아루, 야사이 다케 아루. 둘 다 야채만 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번에는 주구장창을 넣어도 조금 헷갈리네요. 이럴 땐 어떻게 구분할까요? 앞에 바까리를 사용하면 야채만 있고 다른 것은 별로 없다라는 의미로 야채와 다른 것이 함께 있는 상황인 반면 다케를 사용하면 야채만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으로 정말 야채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채 이외의 주변 상황의 차이로 구분하는 다케와 바까리의 차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외워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게요. 야사이 바까리 아루, 야사이 바까리 아루, 야사이 다케 아루, 야사이 다케 아루, 今日だけ休みます。今日だけ休みます。ゲームばかりしている。ゲームばかりしている。 어떠신가요? 무엇만을 뜻하는 두 가지 표현. 헷갈리지만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해 본다면 더욱 유창한 일본어 말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꼭 놀러와 주세요. 민나 오츠카레사마. 안녕하세요. 히커스 일본어 최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요카타라는 표현을 알아볼 텐데요. 요카타라는 표현 하나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본어 사용법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요카타 사용법, 좋았다, 좋았었다 라는 의미의 요카타입니다. 기노노에가 도다った? 어제 영화 어땠어? 라고 친구가 물어봤을 때 꽤 좋았어 라고 답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나카나카 요카타, 꽤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요카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카타 사용법, 다행이다 라는 안도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 요카타를 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가쿠니 요카타, 대학에 붙었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보통 다행이다, 축하해 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요카타, 오메데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잘 됐다 라는 의미의 요카타. 첫 번째의 요카타랑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세 번째 요카타 사용법. 무엇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미의 나니나니바 요카타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앞에 좋았다, 좋았었다 라는 의미와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못 갔던 놀이공원, 친구들이 너무 재미있게 놀았다고 했을 때 나도 가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 해본 적 많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와타시 모 이케바 요카타 입니다. 앞으로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은 이 요카타를 넣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게요. 나카나카 요카타, 나카나카 요카타, 요카타, 오메데토, 요카타, 오메데토. 와타시 모 이케바 요카타. 와타시 모 이케바 요카타. 앞으로 요카타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유창한 일본어 실력 뽐내볼 수 있겠죠?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꼭 놀러와 주세요. 민나 오츠카레사마. 안녕하세요. 히커스 일본어 최연지쌤입니다.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쓰임을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 오늘은 데키르라는 표현을 알아볼 텐데요. 저번에 배웠던 요카타처럼 데키르도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데키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의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데키르 사용법,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거나 응원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예를 들어 친구를 응원하고 싶을 때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땐 아나타나라 기토 데키르요 라는 표현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이라는 뜻의 키토와 데키루가 함께 쓰여서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데키르가 되었네요. 키토와 데키르는 같이 쓰기에 정말 좋은 표현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데키르 사용법, 생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키르입니다. 무언가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샌가 새롭게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이 생겼어 라고 많이 말하곤 하죠. 데키르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회사 근처에 어느샌가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많이 말하죠. 가이샤노 치카쿠니 아타라시 레스토랑가 데키타요 라고요. 방금 전에 할 수 있다의 데키르가 키토와 잘 어울렸던 것처럼 생기다 라는 의미의 데키르는 새로운 이라는 뜻의 아타라시와 의미상 잘 어울립니다. 함께 잘 어울리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같이 외워보는 것. 저의 일본어 공부 팁이니 꼭 잊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데키르 사용법. 완성되다 라는 뜻을 가진 데키르입니다. 레포토, 야또 데키마시타 라고 하면 보고서 겨우 완성되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인데요. 이번에는 데키루가 겨우 라는 의미를 가진 야또와 함께 쓰여서 완성되었다 라는 의미가 더욱 강조된 느낌으로 사용된 것 눈치채셨나요? 야또와 함께 쓰인 데키르, 의미를 기억해보면 더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으니 함께 쓰인 표현으로 세 가지 의미 모두 다 기억해보기로 해요.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요? 아나타나라 기토 데키르요. 아나타나라 기토 데키르요. 가이샤の近くに新しいレストランができたよ。会社の近くに新しいレストランができたよ。レポートやっとできました。
レポートやっとできました。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키르. 함께 어울리는 표현들과 같이 공부해보면 더 쉽게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본어 사용법 알아보러 꼭 놀러와 주세요. 민나 오츠카레사마.